수상한 용산의 구조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앞에 수직으로 세워져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 5개와 관련해 최재형 목사가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문의 구조물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는데요. 지난 3월 31일과 4월 6일 서울의 소리에서 이 이상한 구조물과 관련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지난 2023년 3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사무소 앞 경계 둔덕에 주술적 의미로 보이는 5개의 배수관이 수직으로 세워진 채 공사 자료도 없이 비밀리에 매설됐으며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구조물 설치 시기와 이유 등을 묻는 국회의원 질의도 묵살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철나무로 가려져 있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수관 같은 거, 콘크리트 하수관 같은 거를 박은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 하수관을 박아놓고 그 하수관이 땅에 한 1m 정도 잠기고 노출이 한 30cm 정도 되게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이 비었다는 얘기겠죠. 그 안에 비어있는 비누물을 만든 거예요. 비누물을. 그래놓고 그 비누물이 안 보이게끔 사철나무로 주변을 심어가지고 정면에서 보면 그게 안에 박혀있는지 모르게끔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뭐야? 근데 어떻게 이게 없던 구조물이 이 청사 앞에 생겼는데 국방부에서도 공사 기록이 없고 이게 공사 누가 공사를 자료도 했고 공개를 왜 안 해. 했고 어떤 돈으로 했고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물을 파손시키지 말라고 인수인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이 공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들어가기 철저한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민간인, 군인이 삽질해서 한 거 아니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중장비 써갖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포크레인 함대, 덤프트럭, 그 다음에 소수의 인부들이 와서 공사를 했다. 근데 이거를 육군사무소 측에서 누가 했는지를 모른대. 말이 되는 핑계냐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왜 했겠냐는 거지. 왜 했겠느냐도 중요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이거는 미신 행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일상적인,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뭐 우수를 받기 위한 우수관도 아니고요. 우물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하수관도 아닙니다. 누가 하수관을 지층으로 해서 이렇게 팝니까? 말이 안 돼. 이거는 말 그대로 비누물을 판 거예요, 비누물. 뭐예요? 그리고 그 위치도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조형적인 부분을 생각했다면 간격을 나눠갖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져놓고 보면, 양쪽 코너, 양 끝에다가 좌우로 박고, 가운데다가 3개를 추가로 박은 형태로 저기에 구조물을 매우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조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만들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지. 이럴 때 풍수 전문가인 송 작가의 일종의 해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풍수랑 관계가 있어요? 응? 풍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 용산이라고 하는 데가 용의 기운이 강한 용맥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산인 청와대부터 내려오는 그 기운들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지역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용의 기운이 있는 땅이긴 한데 이 용의 기운의 끝자락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기운이 물에 닿게 되면 그쪽으로 기운이 흘러나간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즉, 지금 주산인 지금 청와대 뒷산에 있는 복악산에 있는 그 기운들이 지금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남산을 타고 흘러내려와가지고, 용산에 내려오게 되면 이 평지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강을 만나게 되면 그 기운이 물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양택이 아니라 음택입니다. 묘지자리라는 얘기야. 묘지? 원래 이쪽 그 용산공원 이쪽 부지터가 실제 묘지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그닥 좋은 지역이 아니야. 묘지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의 기운이 성하긴 하나 그 기운이 끝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면 기운이 좋지 않은 자리. 실제 이 용산공원 쪽이 옛날에 무덤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김건희는 항상 무덤 자리를 찾아다녀요. 묘지 부근이나 그렇죠. 맞네. 아크로비스타라든지. 그래서 애초에 이쪽이 이제 음택인 줄은 알고 여기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음택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음택으로서 사람한테 좋지 않은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일종의 주술적인 방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이 가짜 우물들을 팠다고 생각을 해요. 즉 흘러내려온 용의 기운이 강으로 흘러내려가기 전에 그거를 자른 거야. 저기서 일종의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말해서 용진처라고 합니다. 용산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배산 임수의 용의 기운이 내려가는 끝자락에 있는 여기에 쉽게 말해서 좋은 혀를 뚫어주는 거예요. 좋은 혀를.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용의 기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우물을 판 거야, 우물을. 그래서 이러한 용의 기운이 흘러나가는 지역에 이제 흘러가는 이런 걸 갖다가 혈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거예요. 그 풀이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용, 수, 사. 그러니까 용과 그다음에 나무, 이게 물과 용과 물과 모래로 이루어진 일종의 혈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저기다 흉관을 파고요. 안에 모래를 가득 채웠을 거예요. 모래를. 그래갖고 아마 가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거를 통해 가지고 혈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음택의 핵이라 그래요. 즉 혈중이 되는 거죠. 예, 그 기운을 모아놓는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자리를 직관이 와가지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운이 흘러내려간다. 여기다가 모래로 된 말뚝, 모래로 된 가짜 우물을 만들면 여기에 혈이 모인다라고 하는, 응혈이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리를 직관이 전문적으로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게 이제 지리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찾아냅니다. 우리 영화 많이 보셨죠? 파묘에서 보면 최민식이 지관. 뭐를 해요? 흙을 집어온다. 이 맛을 보죠. 맛을 보죠. 그래서 아마도 저기에 있는 흙을 전부 다 짚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용혈이 뭉친 자리의 흙을 보면 주변보다 그 흙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관이 와갖고 저길 다 찔러봤겠지. 그래서 땅이 단단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흉관을 묻어가지고 가짜로 이제 빈 혈을 만들고 거기에 모래를 채워놨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가서 못 봤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음택이었던 이 대통령실로 올라오는 수의 기운을 차단하고 용의 기운이 밖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주술적인 풍수적인 부적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주술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 아니 처음부터 음택을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왜 김건희는 묘자리만 찾아다니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방책을 쓰는 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후에 뒤탈은 없느냐? 요 두 가지 질문. 일단 이런 효과를 쓰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져.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내가 막아준다니까? 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어항을 우리 사무실 입구에다 놨겠냐고. 내 마음이 편해요. 풍수학적으로 저기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부족한 수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게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 아마 김건희도 그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 거지. 저는 궁금한 게 최재형 목사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사실상 최재형 목사가 CIA의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사실 이거는 민간이 통제된 지역에서 누군가 몰래 와서 한 공사하고 내용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거를 항공사진을 보지 않으면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꾸준하게 이쪽 지역을 항공 감시를 하고 있던 아니, 사람이 항공 감시를 찾았어도 그리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기록에도 없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없고 의원이 물어도 이성만 의원 통해가지고 질의를 해도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못하지. 그거 건희 언니가 마음 편하시다고 이거 파라 그래서 한 알겠는데 건데요. 말 못하지. 최재형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미신 이제 워낙 최재형 목사님의 어떤 목소리가 바운더리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을 통하면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 수 있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보하는 분들도 늘었겠죠. 미신과 주술로 국정을 운영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최은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선산이었고 거기 가서 한 짓이 선산 안에 있는 그 분홍색 건물 앞에 기둥 박아진 건물 앞에 거기다가 소주병 깔아놓고 재지낸 거라고 연등 올린 거라고. 근데 저는 뭐 미신을 잘 믿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뭐 본인 마음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거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방책을 써가지고 내가 대통령도 하고 내가 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그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객관적인 데선 말이 안 되지만 당사자는 철저하게 신봉하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 이쪽 바다 쪽에 있는 절마다 내가 공약미를 100석, 200석씩 다 집어넣었잖아. 그것 때문에 당선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믿어서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에 더 심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찰에 구속될 것 같고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비방이 약했어. 그래서 진짜 돼지 피 뿌리고 소 잡고 닭 피 뿌리고 부적 붙이고 이런 짓거리 앞으로 더 극한 짓거리들도 할 거라고요. 이 자체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제가 무조건 뭐 풍수 전문가랍시고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농담으로나 음모론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면 이게 저기 생겨나 있고 이유가 없죠. 저걸 왜 육군 사무소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관리를 하라고 인계를 받겠냐고. 저거 파손하거나 옮기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라니까 이게. 근데 주술적인 거 말고는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미친 짓인 거지 말 그대로. 근데 이 미친 것들이 나라를 지금 점점 더 나락의 구덩탱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 민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술을 보고 저는 근데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의 이치는 뭐 요만큼의 어떤 어긋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가야 할 건데 잠시 그걸 막았다고 그걸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썩고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지난 수십 년간 몰랐어. 솔직히 몰랐지. 이 정도 일찍까지는 몰랐지. 상상 못했지. 근데 결국은 그게 터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뭐 김건희의 어떤 그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사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잘못된 정권, 이 잘못된 권력의 그 바탕이 의외로 짜잘한 비리들 그걸 갖고 논아먹는 일종의 큰 도둑들 그리고 그 권한을 독점해 왔었던 사법 그 검찰의 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그냥 배운 거 없고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의 총합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